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6일이었던가 실시된 고3 지구과학 1 좀 실시된 지가 좀 지났는데 늦게나마 저도 한번 풀어보려고 풀어보고 풀면 또 까먹으니까 저도 영상을 남기려고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어느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해양 지각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를 알아야겠죠.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해령에서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해령에서 생성이 되니까 해령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곳이 있는 곳이 바로 해령이다. 여기가 해령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면 이곳이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변환단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 지각의 이동 방향은 여기에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북아메리카 이쪽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는 그 지역 같아요. 자, 지점 A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되죠. 해령에서는 지점 B와 지점 C를 잇는 여기 선상인데 여기에는 변환단층이 지금 존재하죠. 네,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지각의 나이는 지점 B가 지점 C보다 많다. 그렇겠죠. 지금 B는 A 선상에서 생성이 돼서 여기까지 왔고 C는 여기 요 선상에서 생성이 돼서 지금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이는 B가 C보다 많아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2번으로 가서 표는 현재 북위 40도에 위치한 A, B래요. 이거는 이제 위도와 복각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그 자세한 그래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도 좀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있으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래요. 이제 좀 당연하게 써놓는 말들인데 중요한 말들이긴 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4,500만 년 전 지구의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반대는 아니었죠. 둘 다 생성 당시의 정자극기였어요.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자극기는 현재와 같을 때 정자극기라고 하죠. 그리고 A의 현재 위치는 지금 현재 북위 40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지자기 복각 플러스 10도인데 이건 저위도 40도보다 저위도였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A의 경우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북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점이 약 40도, 북위 40도 부근인 이 지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4,500만 년 전보다 고위도가 맞겠죠. 자, 그리고 B는 1,000만 년 전에 북반구에 위치했대요. 자, 1,000만 년 전에 생성이 됐는데 고지자기 복각이 양수예요. 플러스예요. 그러면 북반구에서 생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4번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자, 기 단위로 구분을 했다는데 일단 삼엽충은 고생대 말에 이제 멸종했기 때문에 A 시기에서도 무조건 당연히 있었겠죠. 이때 캄브리아기부터 해가지고 삼엽충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자, B 시기에 은행나무와 소철이 번성했대요. 이때부터 있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 거치식물이 번성한 건 중생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대에 번성을 하려면 고생대에서도 스멀스멀 생겨나긴 했을 건데 생겨난 건 그때고 번성한 건 중생대다. 자, C 시기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이거는 그냥 신생대예요.
신생대 때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충돌하면서 생긴 게 하니까 1번이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서로 다른 지역을 알아본다. A, B, C 지층에 일단 이거는 화석을 보면은 지금 화폐석이 신생대죠. 얘가 신생대, 고사리 고생대, 삼엽충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인데 뭐 이렇게 탐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그냥 보면 가장 최근에 퇴정된 지층은 A에 위치한다. 근데 이 삼엽충이래. 화폐석이 있는 요 신생대층은 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게 되는 거고요. B에는 역전된 지층이 발견이 된다. 봅시다. 얘가 고생대죠. 얘가 고생대죠. 얘 중생대. 원래 지층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예전에 생성된 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B에서는 역전된 지층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C에서는 해성층만 분포한다. 자, 이놈과 이놈은 해성층에서 생성이 되었는데 고사리는 육상생물이죠. 그러니까 육성층에서 생긴 거예요. 뭐 호수나 뭐 강 이런 데에서 이제 생긴 거죠. 육성층. 그러니까 디귿은 땡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A는 해령이고 B는 열점이고 C는 이제 여기가 뭐 화산호네요. 여기 섭입대에서 이제 용융이 되어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어서 생긴 이제 산인데 A에서는 기억 과정으로 자, 기억 과정은 지금 화강암이기 때문에 대륙이에요. 대륙. 화강암. 대륙을 구성하는 암석인데 이 화강암에 용융이 되어서 생성이 되는 건 여기 뭐 C 부근 정도로 생성이 될 수 있겠고 C부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A에서는 기억이 아닙니다. A에서는 니은 과정으로 생성이 되죠. 자, B의 하부에서는 플룸이 상승하고 있죠. 자, C에서는 주로 아니죠. C에서는 여기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물의 영향으로 이제 용융점이 낮아져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림에서 요구를 하는 게 여기서 지금 마그마 챔버가 있으면서 주변의 화강암들을 녹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무암과 이제 뭐 대륙의 화강암질이 섞이게 되면 뭐 안산암질, 뭐 심하게는 뭐 이제 화강암질까지 유문암질까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대륙을 거쳐서 주변과 같이 섞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 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자, 퇴적 구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자, 건열과 연은 퇴적 구조인데 일단 보면은 이거는 이상한 보기 지문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층리면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건열도 건조한 대기 층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연은도 얕은 이제 강이나 얕은 뭐 해수에서 물파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가가 건조한 대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인데 일단은 이제 육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최종적으로는 자,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이 됐대요. 지금 여기가 단층면이 있고 지금 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얘가 올라가 있죠. 이쪽이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요게 하반이죠.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면에 위치한 여기가 상반이에요.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횡압력이죠. 이게 횡압력입니다. 그래서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자, 그리고 최소 3회의 윤기가 있었다. 근데 부정압은 여러분, 부정압이 있으려면 윤기가 있어야 돼요. 침식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부정압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네. 여기 한번 있었죠. 자, 이때 윤기가 1회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1회 있었죠. 여기 2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쌓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 눈에 노출이 돼 있어. 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기가 된 시점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예 침식이 돼서 날아간 윤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3회의 윤기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감층은 지금 여기 습곡된 여기죠. 이게 화강암보다 먼저 생겼네요. 화강암 보면은 여기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여감층이 변성이 되었죠. 이 화강암에 의해서 변성이 된 쭉 부분과 여감층이 변성된 게 이어져요. 그렇다면 여감층은 화강암에 의해서 이제 변성을 이룬 건데 그러면 여감층이 먼저 있었어야 되겠죠. 여감층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강암이 관입되면서 여감층을 변성시킨 거죠. 그래서 여감층이 화강암보다 먼저 생겼다. 5번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헷갈렸는데 이게 남방구라네요. 이 남방구.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봤더니 남방구야. 이 남방구니까 북방구에서는 뭐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럼 남방구는 전향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저기압이죠. 저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온난전선 그리고 여기가 한랭전선인 거죠. 그리고 이 B가 있는 부분이 온난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온난전선은 니은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구름의 두께는 A 지역이 C 지역보다 두껍다. 그렇죠. A 지역이 한랭전선의 뒤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분형, 여기서는 층온형 구름이 생성이 되죠. 지점 B는 온난역이죠. 여기는 구름이 없고 강수가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전선면이 발달한다는 땡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다. 태풍의 이동 속력, 평균 이동 속력은 8월 31일. 이거는 그냥 똑같은 시간 안에 어떤 태풍이 더 많이 이동했느냐를 보면 돼요. 31일 날 0시부터 이때까지가 8월 32일이었겠죠. 얘는 이만큼 갔어. 근데 9월 1일은 여기부터 요만큼 갔어. 그럼 8월 31일 날 이동한 거리가 기네요. 8월 31일이 더 빠른 거야. 더 빠른 거다. 그리고 9월 3일 0시 이후로 여기죠. 태풍의 중심 기압은 계속 낮아졌다. 자, 여러분 태풍의 에너지원은 잡열이죠. 수증기의 응결 잡열이에요. 수증기. 그 말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9월 3일 이후로는 육지로 육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먹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줘. 그리고 일을 시켜. 그럼 당연히 힘이 떨어지겠지. 자, 근데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지는 놈인데 낮아졌다 하면 뻥이죠. 자, 그래서 땡. 디귿.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대요. 서울은 이쪽이죠.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네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시간의 순서이기 때문에 자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저는 태풍이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은 태풍이 이쪽으로 갔어. 근데 관측 지점이 여기야. 그럼 이쪽이야. 이렇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해도 맞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쉽게 풀려면 자 수온 염분도에 이제 나타냈다는데 이거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수온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면 거기가 혼합층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염분, 수온 염분도이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깊이가 깊어지면서 지금 0m에서 69m까지 깊이가 깊어지는 구간인데 온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감소를 했어요.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섞이면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쉽게 아는 그래프랑 이 혼돈을 주는 문제죠. 보기 문제죠. 기억땡. 기구간에서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아래층의 온도가 높고 상층의 온도가 낮아서 아래층에 있는 해수가 위로 이렇게 연직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상층이 따뜻하고 하층이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 안 봐도 답은 2번인데 깊이에 따른 수온의 평균 변화량은 B는 지금 뭐 한 500m 내려가면서 몇 도가 감소했죠? 22. 뭐 한 12도가 감소했다고 하면은 C구간은 뭐 한 1300m 내려가면서 몇 도가 감소했어요? 한 8도 감소했네요. 그럼 어디가 감소량이 큽니까? B가 감소량이 크죠. 그래서 B구간이 C구간보다 크다. 네, 디귿은 맞다.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뭐 팔레오기의 온도를 좀 알고 있어야 좀 이 보기 지문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화된 내 개념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좀 지구과학을 이렇게 탈탈탈탈 털어서 내 거로 만들었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점이죠. 자, B가 지금 남극 저충수에 B가 그래서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는 가장 이제 밀도가 높은 해수인데 우리 지금 현재의 남극 저충수는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게 현재의 남극 저충수는 요렇게까지 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멈춰요. 여기에서 이제 섞여서 다시 이제 해순환을 하는데 이거는 현재 게 아닙니다. 이게 현재 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팔레오기 당시의 온도가 현재보다 높았다는 이 그래프를 본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고 이게 팔레오기가 된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높다라는 게 틀린 거예요. 신생대 때 기온이 높다가 현재 때 좀 낮아진 것을 그래프를 좀 본 친구들은 조금 더 잘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서 해수의 평균 염분은 B-가 A-보다 높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가라앉은 거죠. 남극 저충수가 온도도 낮고 염분도 제일 높은 가장 높은 해수죠. 자, 그리고 디귿 B는 B-보다 북반구의 고緯도까지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이게 지표 방출이죠. 2가 지표 방출이고, 이거는 각각의 영역별로 이제 100%를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A, B, C, E, D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A, B, C, D, E를 이걸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기 흡수. 지금 우주에서 주고받은 것과 대기에서 주고받은 것과 지표에서 주고받은 것이 다 똑같이 0이 되고 그 양이 다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대기랑 지표를 보면 되는데, 지표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표 흡수가 D죠. 우주에서 받은 지표 흡수가 D예요. D 더하기 또 받은 게 뭐가 있죠? 여기에서 지표 흡수 여기 받았죠. 대기에서부터 받았죠. D 더하기 대기 흡수는 뭐랑 같습니까? 대류, 전도, 수문열과 대류, 전도, 수문열 더하기 지표에서 방출한 양 2와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평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기를 봅시다. 대기는 어디에서 흡수됐어요? 우주에서부터 받는 A와 더하기 자, 그리고 지표로부터 받는 지표 방출 2로부터 나오는 B가 있죠. 그리고 대류, 전도, 수문열은 다 대기로 가죠. 자, 요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뭐랑 같아야 되죠? 얘가 대기가 방출하는 C와 지금 여기 C로 방출했죠. 그리고 지표가 흡수하는 요거. 그러니까 이 대기 흡수 이게 지금 요 내용이죠. 요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대기로부터 여기는 방출인데 이것과 지금 이게 같은 값입니다. 이게 지표 흡수 이건 대기 방출인데 이 같은 값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얘를 X라고 합시다. 이거 그냥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뭘 어떻게 바꿔줄까요? A, B, C를 옮겨줘야 되니까 A 얘를 다시 써줘 보면 더하기 B 빼기 C는 얘를 넘겨주면은 우리가 X로 하기로 했죠. X 그리고 빼기 대류 전도 수문열이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써주면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X 그대로 두고 빼기 얘를 넘겨주면은 대류 전도 수문열은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D가 되네요.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돼요? 2 빼기 D가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는 2 빼기 D와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는 2 빼기 D와 같다. 이 말이 여러분들 맞는 답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대기로부터 방출되는 지표로부터 흡수하는 양이 당연히 늘어나겠고, 당연히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B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C는 주로, C가 뭐죠? 대기에서 방출되는 건 대기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별의 반지름은 A가 C보다 10배 이상 크다. A. 자, 이거는 여러분들 광도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다 약분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죠. R. 지금 A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C보다 광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R B의 분의 R A의 제곱 곱하기 T B의 T A의 4제곱은 뭡니까? 1분의 2만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 다 루트를 씌워주면 R B분의 R A는 A 곱하기 T B분의 T A의 제곱은 이게 만이 100이니까 빠지면 100 루트 2가 돼요. 100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근데 이 값을 알고 있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TB분의 TB분의 TA는 5500분의 25000이에요. 5500분의 250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대략 뭐에서 뭐 사이입니까? 5, 4, 20, 5, 5, 25. 얘는 4에서 5 이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이에요. t b분의 ta가 그렇겠죠. 4에서 5 사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r b분의 ra는 4분의 100 루트 2에서 5분의 100 루트 2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이라는 것. 어떠한 값이라는 것. 미안합니다. 4분의 5분의가 아니라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제곱. 그래서 4, 4, 16, 5, 25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값이 10배보다 크지가 않다는 거죠. 얘가 이제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1.4 돼도 얘가 10배가 못 된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크다라고 한 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몇 배냐 정확한 값을 물으면 여러분들도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략적인 계산으로 비교만 하고 끝내면 되니까 지구과학에서는 그런 이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자, 칼슘 2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죠.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는 C가 A보다 강하대요. 그렇죠? 이게 지금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이제 G2형 별인데 A형에서는 칼슘2 흡수선 거의 없죠. 이거 안 나오죠. C가 A보다 강하죠. 별의 평균 밀도가 자, 지금 주계열성은 3개라고 하는데 주계열성 3개면 뭐가 주계열성이에요? A, C, D가 주계열성이에요. 얘는 이제 백색 외성입니다. 자, 백색 외성이면 밀도가 가장 큰 건 B가 되어야 되겠는데 D라고 했으니까 2번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공전 궤도 20률이고 지구 자전축 기울기고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의 공전 궤도상 위치인데 자,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기억보다 크다. 현재가 기억보다 크다래요. 자, 지금 현재 남반구는 여름이 언제죠? 근일점에서 이제 여름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 공전 궤도상 위치니까 여름일 때 북반구가 여름일 때 지구 공전 궤도상 위치가 지금 현재 원일점이죠. 그 말은 남반구는 여름일 때 근일점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은 좀 귀찮고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를 빨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거는 남반구이든 북반구이든 상관없어요. 연교차는 커진다. 다시 말해서 여름의 기온은 올라가고 겨울의 기온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요것들 기본적인 개념들 알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남반구의 기온은 연교차,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 현재는 지금 공전궤도 20률이 요 정도인데 지금 기억에서는 20률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20률이 작아졌다는 말은 원일점이 20률이 작아지면 원일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진다. 근일점은 멀어진다. 20률이 커지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구 자전축 기울기를 보면은 현재는 여기인데 지금 기억 시기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볼 때 지금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지금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작아졌다. 그래서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럼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30도, 북위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남중고도 공식을 알고 있는 친구는 더 이제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0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적인데 자,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보면은 일단은 90 빼기 30도 더하기 저기가 되니까 60도 더하기 저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식이랑 비교를 했죠. 이거는 남중고도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현재는 지금 23.5도죠. 그리고 니은에서는 24.3 뭐 이 정도 되네요. 24.3 니은에선. 그러면 요게 이때 겨울철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때 저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60에서 겨울철이니까 얘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 돼요.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60도 빼기 현재는 23.5도 하는 게 이게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 그리도 현재 그리고 니은에서는 60도 빼기 24.3도 이게 동짓날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중고도가. 지구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좀 공식을 알고 있어야 풀었을 거고,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연교차가 커지는 거고, 연교차가 커지는 것은 여름에 남중고도가 크고, 이거는 이제 공식을 몰라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남중고도가 낮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교차가 크려면 여름철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겨울철에는 에너지를 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니은 시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니은 시기일 때 여름의 남중고도가 지금보다 더 높고 겨울의 남중고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이거는 어떻게 풀죠? 근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멀다. 이거는 20률을 보면 되겠죠. 20률이 어디가 큽니까? 20률은 기역보다 니은이 크네요. 그러면 근일점의 거리니까 근일점의 거리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클 때 가깝죠. 니은이 더 가까워요. 니은일 때 근일점에 더 가까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니은 시기가 기역 시기보다 멀다라고 했으니까 땡. 그래서 1번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엘니뇨. 보면 지금 평년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평년이 그냥 완전 평소와 같으면, 자, 완전 평년과 같은 값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냥 0이야, 빵. 다 점이야, 점. 아예 그냥 찍히지도 않아. 근데 평소에 비해서 여기 뭐야, 중앙 태평양, 적도 부근 태평양에 이 바람입니까? 뭐지? 표층, 바람, 풍속이죠. 표층의 풍속. 표층 풍속이 평소보다 이쪽을 향했다는 거야. 그리고 평소보다 이쪽을 향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평소에 비해서 강했을 거고 평소에 비해서 얘가 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라니냐고, 이때가 엘니뇨 시기가 이제 되겠네요. 자, A 해역의 강수량은, 자, 이때 라니냐 시기니까 여기에서 저기압이 강해지죠. 저기압 강화. 저기압이 강화가 된다는 건 기압이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많아야겠죠. 저기압이 강화되고 여긴 저기압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나일 때 비에서의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거는 꺼버렸네.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면은, 라니냐 시기일 때는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경사가 되겠죠. 저쪽으로 많이 가니까. 엘니뇨 때는 이게 라니냐 때, 엘니뇨 때는 이제 더 완만하겠죠. 완만. 그 밤 이쪽으로 막 가니까 얘는 약하니까. 자, 그때 얘가 이렇게 가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심층수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강하게 용승을 해요. 얘는 약하니까 이 용승력이 약해.
심층에 있는 용승 강화, 용승 약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의 이 경사면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막 강하니까 수온 약층 경사면이 이렇게까지 강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급하게. 얘는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수면 경사처럼 완만해요. 이게 수온 약층, 이게 경계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온 경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얘는 깊이가 얕죠. 얕음. 얘는 깊음. 그럼 당연히 평소보다 얕을 것이고 라니냐 때는 평소보다 엘니뇨 때는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얕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음의 값이고 얘는 양의 값이 나타날 거라는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자, 근데 나일 때, 엘니뇨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엘니뇨일 때는 양의 값이 나타난다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자,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A 해역과 B 해역. 자, 지금 여기 해수면 그려놨죠?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는 여기와 높이 차는 크죠? 라니냐일 때는 크고 엘니뇨일 때는 작다. 가일 때가 더 크죠? 라니냐일 때가. 디귿도 맞다.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별의 진화 경로다. 지금 전주 계열에서 지금 주계열성으로 가면서 절대 등급, 자, 광도 자체가 낮아졌어요. 광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광도가 작아졌으면은 절대 등급은 광도가 클수록 작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 등급은 커져야 되겠죠? 근데 A 단계에서 B 단계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자, 그리고 표면 온도분의 반지름은 C 단계가 B 단계보다 크다. 표면 온도는 작아졌어. 자, 표면 온도. 자, B에서 C로 갈 때를 비교를 해봅시다. B에서 C로 가면서예요. 왜냐면 B에서 C로 이제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해갔으니까. 표면 온도는 지금 낮아졌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HR도에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 커지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C가 더 크다. 반지름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C 단계가 B 단계보다 크다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고, 반지름은 C 단계가 D 단계보다 크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이사는 특이은하죠. 별이 아니라 은하의 은하. 아주 막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죠.
자, 퀘이사 광도는 항성의 광도보다 당연히 크죠. 이건 별이 어마어마하게 같이 있는 애들이니까. 은하예요. 퀘이사는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천체 아니죠. 자, 퀘이사의 개수 밀도는 여러분들 정상 우주로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 말은 우주가 작아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우주가 커졌어. 그러면은 원래 1, 2, 3, 4, 5, 6, 7, 8 이렇게 확장되면서 밀도가 작아진다는 게 이제 뭐 빅뱅 우주론의 기본 이제 개념인데, 밀도가 작아지지 않고 일정하려면 뭐가 생겨나야 돼? 물질들이 생겨나야 돼. 이렇게 물질들이 생겨나서 밀도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든 작게 있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적색편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얼마만큼 이제 멀리서 왔느냐는 과거고, 과거일수록 더 멀리 있고,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공간마다 개수 밀도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 말은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에서 일단 A와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도플러 효과 공식을 알고 있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광속은 시선 속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람다 제로가 600나노미터 600분의 지금 A에서 B를 봤을 때 606 나노미터가 됐네요. 그러면 600이 600이니까 6이에요. 그러면 얘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를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7 저기 뭐야? 아, 저게 바로 안 나오죠. 10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시선 방향으로 본 값이니까 우리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다. 이때 H는 허블 상수고 이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요 값을 여기다 그냥 넣어주어서 풀어봐라 하는 거예요. 이 공식, 이거를 연관을 시켜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넣어보면 우리는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R로 빼주어서 R은 3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허블 상수가 얼마입니까? 7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섹이다. 1.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없어지고 메가 파섹이 이제 올라와서 거리의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계산을 해주면은 7분의 10 없어지니까 300 메가 파섹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A와 B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기억은 608보다 작다. 608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거를 풀어주려면 거리를 다 구해봐야 돼요. 거리를 다 구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일단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했고, 그리고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A에서 C를 봤을 때는 608이에요. 608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 아니라 8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8이 들어가면은 8 어떻게 됩니까? 600분의 8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km/s를 계산을 해주면은 속도가 나오겠고, 자 그러면 여기 속도를 계산해주면은 여기가 4가 나오네요. 4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4 곱하기 10의 3승 km/s다. 그래서 지금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앞자리만 바뀌었으니까 A와 C의 거리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700분의 400 메가파섹 거리가 나오겠고, 지금 A와 B죠. 그리고 B와 C를 구해보면, B와 C의 거리를 구해보면 B에서 C를 봤을 때 610이니까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해보면 3, 2, 5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7분의 500 메가파섹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같은 평면상에 위치했다라고 하니까 한 평면에서 얘를 A에서 B에서 C를 봤을 때 여기가 뭐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5라고 하고, 지금 B에서 A를 봤을 때 A를 봤을 때 3이라고 하고, 그리고 A에서 C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B에서 C를 봤을 때 5였어요. 그런데 B에서 A를 봤을 때 3, A에서 C를 봤을 때 4. 이거 이제 직각삼각형 요거를 이제 3대 4대 5 이거로 이제 준 거죠. 이제 이걸 알아서 계산을 해봐라. 한 평면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을 이제 알아내려면 이제 D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요거를 알아야 돼요. D의 위치가. 그래서 D에서 이제 자료를 준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먼저 알아냈으니까 요거를 그러면은 A에서 D를 봤을 때 A와 D 얘네들 거리를 보면은 604네요. 604. 604면 또 얼마야? 600분의 4 하면은 3, 2, 2. 얘는 이제 7분의 200 메가파섹이 나올 거고, B와 D를 보면 7분의 10이니까 아까 10 있었는데 500 메가파섹이 나올 거다. 요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자, 근데 B에서 D를 봤을 때 B에서 D를 봤을 때 7분의 500 메가파섹이기 때문에 이 선상에 있어야 돼요. B에서 C를 본 이 선상에 있어야 돼요. 얘를 반지 이름으로 하는 이 원상에 있어야 돼요. D가 이 원상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B에서 C를 봤을 때도 7분의 500 메가파섹이고 B에서 D를 봤을 때도 7분의 500 메가파섹이기 때문에 원을 잘 안 그렸지만 이게 원이에요. B를 반지 이름으로 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힌트죠. 이제 A에서 D를 봤을 때 7분의 200이다. A에서 D를 봤을 때 7분의 200이고 B에서 D를 봤을 때 7분의 500이려면 요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또 A에서 B를 봤을 때가
7분의 300이었기 때문에 B가 B와 A와 D가 요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기억은 608보다 작다. 기억은 C에서 D를 본 이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은 608보다 작아야겠죠. 608보다 작아야겠고, D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은하는 B이다. D에서 거리가 가장 먼 은하는 B이다. 요게 이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체크를 할게요. 3번. 네, 다음 문제로 가서 지금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행성이 돌고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라고 했어요.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P1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다가 그러면 P1은 이쪽이니까 중심별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겠네요. 이게 관측자가 이 방향에 있고, 그러면은 관측자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내야 되겠죠. 항상 빛은 별이 내기 때문에 행성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행성이고, 행성은 이렇게 도는 거고, 별도 도는데 우리가 보는 빛은 별이 내는 거기 때문에 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최대값은 작아지죠.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더더욱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중심별의 이동이 거의 없어요. 답은 이제 2번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이 P3에 있을 때가 P2에 위치할 때보다 크다. 지금 보면 가장 빠른 시선 속도를 나타낼 때는 이때죠. 그러면은 요때 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중심별은 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적색 편의를 가진 이 흡수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파장 변화를. 적색 편의가 얼마나 크냐, 그게 이제 뭐 파장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쪽 방향,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인 여기와 가까울수록 그게 크겠죠. 그래서 P2보다 P3가 더 커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죠. 꺼졌는데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 자, A는 PP 반응이고, B는 CNO고, C는 헬륨 핵융합이죠. 이게 3알파 반응이죠. 자, A와 B는 수소 핵융합이다. A와 B는 수소 핵융합이다. 맞고, 현재 태양 중심 온도는 기억보다 낮다. 지금 여러분 이 PP와 CNO가 일치하게 되는 이 지점의 대략적인 이 질량값이 1.5 태양 질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은 당연히 1 태양 질량일 거고,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억보다 낮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에서 질량이 클수록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C에 의한 비율이 증가한다. 주계열 단계에서는 C가 나타나지 않죠. C는 저기 적색 거성 단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혹시 또 질문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질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